50대, 60대가 되면 은퇴가 현실로 다가오지만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현실은 큰 간극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편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 후 매달 통장에 찍히는 고정 수입이 사라지는 순간 지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실감하게 됩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월급날의 안정감, 은퇴 후에는 그리워질 뿐이죠. 평생 돈 걱정 안 해도 된다던 친구들마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과 생활비 압박에 한숨 짓는 모습을 보면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퇴직 후에도 지갑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퇴직 후 지갑은 텅. 은퇴 생활비의 충격적 진실 공개. 퇴직을 앞둔 50대, 이미 은퇴를 경험한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평생 일하며 저축도 했고 연금도 준비했으니 노후에 문제가 없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사라지는데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퇴직 후 생활비의 진짜 실체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고정 지출 생각보다 훨씬 많다. 우리가 퇴직 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고정 지출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매달 나가는 돈은 쉽게 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 1. 김영수 가명 58세 씨의 이야기. 김영수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며 성실히 살았습니다. 퇴직 후엔 여유롭게 지내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시골집으로 이사하고 생활비를 절약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면서 매달 약값과 병원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시골집 유지비와 예상치 못한 집수리 비용이 들어갔죠. 손자, 손녀에게 줄 용돈과 명절 때 나가는 경조사비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매달 최소 200만 원 이상이 필요했고 김 씨는 내가 평생 저축한 돈으로는 10년도 못 살겠다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 예기치 못한 지출, 은퇴자들을 흔드는 함정. 퇴직 후 가장 큰 재정적 함정 중 하나는 예기치 못한 지출입니다. 계획한 대로 돈을 쓰고 싶어도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는 우리의 지갑을 무너뜨립니다. 사례 2. 박미선 가명 62세 씨의 이야기. 박미선 씨는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키고 연금으로 소박한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막내 아들이 갑자기 이혼을 하면서 손주를 맡아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손주 양육비와 학원비, 생활비가 추가되며 박 씨의 연금은 부족해졌습니다. 본인의 의료비까지 늘어나며 적금을 깨야 했고 결국 매달 마이너스 통장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박 씨는 내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가족 문제로 인한 지출이 생기니 정말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3. 소비 패턴 변화,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는 지출.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3. 이철민 가명 55세 씨의 이야기. 이철민 씨는 이제는 시간도 많고 평소 해보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골프와 캠핑에 빠졌고 매주 골프장에 나가며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장비 업그레이드와 꾸준한 유지비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친구들과의 식사비와 교통비까지 겹치며 매달 10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이 씨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소비도 많아진다며 예상보다 은퇴 후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 이렇게 대비하라.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철저한 예산 계획 세우기. 은퇴 후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거비, 건강관리비, 생활비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예기치 못한 변수까지 감안한 여유 자금을 준비하세요. 단순하고 소박한 삶 지향하기.
은퇴 후에는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유보다는 경험을, 사치보다는 소박함을 추구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경제적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수입원 만들기. 퇴직 후에도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요즘은 소규모 창업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월급의 일부라도 충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수입을 통해 재정적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 퇴직 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퇴직 후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동에 옮기세요. 괜찮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확실히 준비하자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안정된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퇴직 후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퇴직 후 생활비 문제, 전문가가 말하는 현실적인 해결책. 퇴직 후 지갑이 텅 비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퇴직 후 생활비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안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을 원한다면 단순한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퇴직 후의 삶을 제대로 설계하려면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1. 퇴직 후 생활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퇴직 후 생활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출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지출이 스스로 관리해야 할 영역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활비 패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전에 한 달간 모든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새어나가는 돈이 보일 겁니다. 식비, 주거비, 의료비, 여가비 등 주요 항목을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은퇴 후 필요한 최소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2. 고정 수입의 중요성. 연금, 그리고 그 이상의 수입원.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의 기본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기존의 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 상품이나 저축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사례연금에 의존한 김명희 가명, 63세 씨. 김명희 씨는 매달 국민연금으로 90만 원, 퇴직연금으로 70만 원을 받습니다. 총 160만 원이 고정적으로 들어오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자녀에게 주는 용돈 등으로 매달 적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씨는 연금만 믿고 있었는데 생활비가 이렇게 부족할 줄 몰랐다며 후회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연금은 기본적인 생계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하세요. 그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부업이나 임대 수입, 프리랜서 1등으로 월 5만 100만 원만 추가되더라도 재정적 압박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3. 은퇴 후 지출을 줄이는 방법. 돈을 더 벌기보다 덜 쓰는 방법을 고민하라. 많은 전문가들이 은퇴 후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꼽는 것이 바로 소비 패턴의 변화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박한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주거비 절약. 주택 규모를 줄이거나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주거 형태를 바꾸세요. 최근에는 도시를 떠나 소도시나 시골로 이사해 생활비를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미생활. 비싼 취미 대신 공원 걷기, 독서, 자원봉사 등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이런 활동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건강은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병원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까? 퇴직 후 가장 흔한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입니다. 가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본인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를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비상자금을 준비하라고 강조합니다. 비상자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전문가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돈은 예금이나 저축으로 묶어 두지 말고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갑작스러운 지출로 인해 당황하지 않고 계획적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5. 자산 관리와 투자, 은퇴 후의 필수 전략. 퇴직 후에는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재정적 안정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투자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정적인 투자 방법. 배당주 투자. 매달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은 은퇴자들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입니다. 저위험 금융 상품. 은퇴 이후에는 고위험 투자를 피하고 저위험 상품의 채권형 펀드, 정기예금에 집중하세요. 임대 수입. 소규모의 상가나 주택을 임대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퇴직 후 일할 기회를 찾아라. 마지막으로 퇴직 후에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완전한 휴식을 꿈꾸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일정 부분은 일하면서 수입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직업. 퇴직 후 자격증을 활용한 강의나 컨설팅, 지역 사회에서의 파트타임 일자리, 글쓰기,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활용. 마무리.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려면 퇴직 후 생활비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부터 스스로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수입원을 늘리며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관리한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퇴직 후가 두렵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현실을 직시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 끝에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